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넷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순천 선해학교 고등학교 3학년 김나영 학생이 이번 달 열린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적으로 국가대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역 학생으로는 드물게 태극마크를 달게 된 만큼 더욱 뜻깊은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뇌병변 장애로 일상적인 보행조차 쉽지 않았지만 승마를 통해 자유롭게 걷고 달리며 자신감을 키워왔습니다. 결국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 국가대표라는 큰 꿈을 실현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 선해학교 고등학교 3학년 김나영 학생이 이번 달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장애인 승마 국가대표에 최종 선발됐습니다. 김나영 학생은 어린 시절 뇌병변 장애로 보행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승마를 접하며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말을 타며 자유롭게 걷고 달리는 경험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워주었고 신체 재활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웠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훈련해서 올림픽까지 꼭 나가고 싶어요. 고등학교 입학 후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한 그는 각종 대회에서 꾸준히 성적을 거두며 기량을 높여왔습니다. 지난해 대한장애인승마협회장부의 전국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 마침내 국가대표에 발탁됐습니다. 사실 너무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학교에서는 되게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운동 능력도 되게 뛰어나고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나영이의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거는 정말 나영이가 포기하지 않는 그 용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나영이가 생일이에요. 19살 마지막 생일이고 이런 날 뜻깊은 날이 되어서 참 기쁩니다. 순천 선해학교 역시 학생의 도전을 함께했습니다. 학교는 김나영 학생이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활승마 도입을 요청하는 등 지역 특수학교 학생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순천 선해학교의 큰 자랑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장애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다, 힘들다라는 것에서 국가대표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본인 스스로 자긍심도 있겠지만 그 배움을 넘어서는 우리 아이들의 또 다른 도전 의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신체 한계를 넘어 국가대표로 성장한 학생의 도전과 이를 뒷받침한 학교의 노력이 어우러지며 지역 장애인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길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장애 학생들의 땀과 도전이 모여 빛나는 무대, 제7회 전라남도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350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여해 기량을 겨루며 지역학생 체육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올해는 순천시에서 통합 개최되면서 경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수들의 이동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한계를 넘어선 도전의 무대는 장애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전남 장애인 체육의 미래를 밝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홍경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장애 학생들의 땀과 도전이 빛나는 무대인 제7회 전라남도 장애 학생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350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해 보치아, 수영, 육상 등 육상 종목과 배드민턴, e스포츠 등 보급 종목까지 총 8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지역별로 분산되던 방식을 벗어나 순천시에서 통합 개최되면서 경기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선수단의 이동 부담도 줄였습니다. 금년에는 8개 종목에서 학생들이 전체 참여를 했는데요. 실내 종목과 실외 종목으로 구분돼서 순천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장애학생 체육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이라든가 공동체 역량, 또한 인성 역량을 함양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은 내년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 전남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장애 학생들이 땀과 열정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이번 대회는 함께 응원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전남 장애인 체육의 미래를 밝히는 자리가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교육청이 학생들의 경제 감각을 길러주기 위해 특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공생의 경제교실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경제와 금융을 쉽게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단순한 개념 전달을 넘어 교육수당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기르고 미래를 준비하는 주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학생들의 경제 감각을 키우기 위해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공생의 경제교실은 강사가 전남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이 경제와 금융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입니다. 단순히 개념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남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교육수당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업은 전남 꿈 실현 공생카드 기록장을 활용해 소비, 저축, 투자의 균형을 세우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기르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초적인 금융 능력을 키워갑니다. 학생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 가능한 지식을 습득하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경제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단순한 수당 사용자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 주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흥군이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민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업활동 보장과 정당한 보상, 소득 보전을 반드시 충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어민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며 피해 조사와 입지 선정에도 주민 목소리가 반영됩니다. 군은 발전 수익을 군민연금으로 환원해 어업 손실을 보전하고 해상 풍력이 지역 미래와 생존권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이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민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은 해상풍력 수산업 민관 상생 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인 어업 활동 보장과 정당한 보상, 어업 소득 보전을 반드시 충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주도형 해상풍력은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라 어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업 피해 조사와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어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 민간 사업 역시 어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 양식장이 위치한 단지는 어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공공개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고흥군은 보상 또한 법으로 보장된 어민의 권리임을 강조했습니다.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 제도상 사업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발전 수익은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20년간 국민들에게 환원될 예정입니다. 어민들이 어업 손실액 이상을 보전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해상풍력 발전이 단순한 에너지 사업을 넘어 어민 생존권 보호와 지역의 미래 발전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길이 되도록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전남 도민들을 위한 정치 1번지, 전남 정치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정치다락 시간입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전남의 삶을 돌보는 분들과 더 가까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광양시의회 박문섭 의원을 모시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날씨가 이제 많이 선선해졌죠? 예, 오늘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아, 예. 정말 올해는 유난히 더운 여름이 돼가지고 우리 또 장애인들이 굉장히 그 더위에 취약했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은 고민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기후 위기 시대에는 뭐 장애인들은 에너지 약자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됩니다. 먼저 대담에 앞서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광양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나눌까요? 네. 전국의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광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께 사는 방법을 찾는 시의원, 광양시의회 총무위원장 박문섭입니다.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전문 채널 복지TV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이번에 통과된 광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는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의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사회복지사로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혼자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일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 사회복지 분야도 관심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소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르신 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 다문화 복지 등 일반화되고 대상자가 많은 분야는 제도나 예산이 많이 구축되어 있지만 아직 관심이 많지 않거나 대상자 숫자가 많지 않은 분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더욱 확실하게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청년층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양한 연령층에서의 장기적인 사회적 고립은 어떤 문제로 이어지게 될까요? 우리나라 실제 2023년 조사에서 13살부터 18살 사이 고립 은둔 청소년이 약 14만 명이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립 은둔이 청소년기에 시작된 문제고 성인이 돼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 문제를 발견하면 고립 은둔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로 향해 가는 우리 사회는 점차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더 큰 사회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년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반영하고 배제되지 않는 제도가 필요하며 청소년기부터 청년, 중장년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네. 이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서 실태조사부터 상담, 치료, 맞춤형 취업 지원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실제 시행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광주광역시는 2019년도에 조례 제정을 통해 실태조사, 계획 수립,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설립 등으로 이미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 사업은 누가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나 가족, 친구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이런 지역에서 기능하고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곳과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사자 가족 상담 및 교육, 참여 프로그램, 자조 모임 진행, 일 경험 등을 할 수 있는 언덕, 즉 운동형의 도리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을 만들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어떤 활동을 또 계획하고 기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사회나 사회적 약자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개인의 능력이나 무한 경쟁에 맡긴다면 우리 사회는 소수만이 행복하고 다수가 행복하지 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나이, 장애 유무, 재산의 많고 적음 등의 사유로 구별되거나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턱을 없애고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촘촘하고 효과적인 돌봄 노동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기준과 환경을 바꾸는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그에 대해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정말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복지TV 시청자분들과 광양 시민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복지TV 시청자님과 광양 시민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국가나 지자체가 그리고 이웃이 서로 채워주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저 또한 서로 존중하는 사회,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정성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양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하고 계시는 광양시의회 박문섭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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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소식입니다. 2025 섬 맨드라미 축제가 다가오는 27일부터 신안군 병풍도에서 열립니다. 형형색색의 맨드라미 꽃과 아름다운 섬 풍경이 어우러져 가족, 연인, 친구들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문화와 관광 활성화는 물론 신안군의 가을을 대표하는 꽃 축제로 우뚝 설 전망입니다. 순천시가 제2기 공공보건의료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지역보건의료 현안 논의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협의회는 지역 주요 병원장과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여해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 구체적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올해 말 설립 예정인 순천 필수의료지원재단과 협력해 필수의료 확충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사건 집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산업 현장과 농업 현장에서 끼임과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들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작업 전 장비 점검과 보호구 착용, 2인 이상 작업, 정기 안전 점검 등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남 사건집의 이단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의 끼임과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는 작업자가 유압 장비에 끼어 숨졌고, 장성에서는 농약 살포기를 운전하던 80대 농부가 기계와 나무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현장에서는 추락으로 인한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산업 현장과 농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최근 들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이나 고령 농업인의 작업 환경에서는 안전장치가 부족하거나 홀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서는 매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해 구조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장비 사용과 보호장비 미착용, 그리고 안전교육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결국 작은 부주의와 방심이 곧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작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지 않도록 모두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전남 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소개하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TV, SNS를 통해 야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며 야구는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야구 관련 굿즈와 모바일 게임 티켓과 음식 소비까지 팬들의 생활 루틴과 소비 패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구 트렌드에 대해 김선아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나 스마트폰 화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야구를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관람이 일부 마니아층의 전유물로 여겨질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직관, 모바일과 TV 중계, SNS 하이라이트까지 야구는 이제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이들이 즐겨보고 좋아하는 취미, 야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상 속 야구 즐기기입니다. 직장인과 학생들은 출퇴근길 지하철과 버스에서 스마트폰으로 경기를 시청하고 실시간 점수와 선수 기록을 체크하며 좋아하는 팀을 응원합니다. 혼자 보는 사람도 친구와 함께 즐기는 사람도 언제 어디서나 경기에 몰입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인데요. 요즘은 인터넷 방송과 팟캐스트, 또 분석 영상을 활용하며 혼자서도 깊이 있게 경기를 즐기는 팬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야구를 통해 지루한 일상을 극복하고 작은 행복과 긴장을 느끼며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주말에 야구 경기 보러 가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생각지 못한 즐거움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전남 지역의 문화와 작가를 소개하는 문화가 소식입니다. 김하영 작가는 양모 펠트를 이용해 반려견과 반려묘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인형으로 되살리는 특별한 공예를 선보입니다. 작가의 작품은 사진 속 추억을 생생하게 재현하며 소중한 기억을 따뜻하게 담아냅니다. 끝없는 바느질과 섬세한 색 배합을 통해 생동감 있는 작품을 완성하여 주인과 반려동물의 추억과 기억, 그리고 작은 위로와 희망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김하영 작가를 만나 그 따뜻한 작업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양모펠트 공예는 작은 바늘 끝으로 콕콕 찌르며 형태를 빚어내는 공예로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모습을 인형으로 되살리는 특별한 예술입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머물던 반려견과 반려묘가 손끝에서 다시 태어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서 반려동물 양무 펠트를 하고 있는 꿈꾸는 니들 공방의 김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22년 동안 회계 업무를 하던 김아영 작가는 반려묘와의 이별을 계기로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슬픔을 위로하고자 시작한 공예가 어느새 직업이 됐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과 그 치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년 가까이 고양이를 키웠다가 하늘나라에 보냈어요. 그리고 저 또한 펜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다가 이걸 좀 극복하고 싶은 생각에 무작정 서울에다가 공방을 찾아가가지고 저 배우고 싶습니다 해서 등록을 하고 배웠어요.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품을 만들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닮음입니다. 주문자가 전달한 수많은 사진 속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순간을 찾고 그 표정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끝없는 고민을 이어갑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하늘로 보는 반려동물과의 재회가 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의 현재를 기록하는 선물이 됩니다. 공장에서 틀에 맞춰가지고 끼워서 찍어내는 봉제 인형하고요. 얘네는 1대1로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강아지나 고양이도 생김새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직접 그거를 1대1 제작 맞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틀립니다. 양무 펠트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섬세한 집중을 필요로 합니다. 수천 번의 바늘질을 거쳐야만 단단한 형태가 만들어지고 섬세한 색 배합과 질감 표현으로 반려동물의 눈빛과 털이 살아납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같은 부분만 다듬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따뜻하고 생동감 있는 작품이 완성됩니다. 사실 이거는 재능이 필요 없어요. 연습만이 길입니다. 네, 무한 실수하고 무한 반복해가지고요.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색깔, 질감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야 돼요. 특히 강아지는 이런 눈 모양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고양이는 눈 색깔이 다 틀려요. 녹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거를 얼마나 더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계속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무작정 연습이 아니고요. 이 재료들의 특징을 잘 알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조금 더 선명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진 속 추억이 인형으로 되살아나듯 우리의 마음에도 또 다른 시작과 용기가 피어납니다. 작가의 작은 바늘 끝에서 태어나는 생명들은 누군가의 그리움을 감싸 안고 또 다른 희망의 빛이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모습이 작가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양모의 따뜻한 결이 함께한 추억을 다정히 감싸줍니다. 이 작은 인형들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겐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9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상의 바쁜 순간 속에서도 가을의 선선한 기운을 만끽하시는 건 어떨까요? 전라남도 곳곳의 이야기를 담은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앞으로도 전남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을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